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의 이해를 강의할 조규철입니다. 오늘은 지식표현과 추론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을 표현하는데 정확한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지식이 있겠죠.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확률과 퍼지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확률과 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하는 소리지만 이 수업은 교양 수준이라서 확률과 퍼지에 세부적이고 수학적인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불확실한 지식을 표현해 보는데 온톨로지를 사용한 지식 표현의 한계점이 뭐냐면 불확실한 지식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명확한 지식보다는 불확실한 지식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약한 인간관계를 나타내거나 애매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온톨로지, 즉 앞에 배웠은 규칙 기반의 지식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안 되거나. 그리고 지식은 자연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모호하고 부정확합니다. 지식 표현의 대상 자체가 무작위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결속된 데이터의 기반 지식인 경우 불확실합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불확실한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두 개가 확률과 퍼지입니다. 확률을 이용한 규칙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고 퍼지를 통해서 규칙의 불확실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확률은 probability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확률의 의미를 보면 상대 빈도 확률을 해서 전체 실험 횟수 대비 관심 사건의 상대적인 빈도입니다. 즉 주사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부터 6이 1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습니까? 6개 중에 하나니까 전체 실험에서 6번을 했다고 해서 1은 한 번 나올 수 있는 게 있겠죠. 자, 이게 상대 빈도 확률입니다. 만약에 1000번을 했을 때 관심이 대략 이게 100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분의 1 확률입니다. 자, 주관적인 확률은 확신 또는 믿음의 정도라고 합니다. 주관적으로 확실하는 거. 자, 표변공간 S가 있는 요소 보면, 자, PA의 확률을 한번 볼게요. 자, A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전체 사건 S가 몇 개입니까? S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되는 거고, 이 중에 A가 발생할 확률, 사건 A가 3월 6이라고 칩시다. 요게 몇 개입니까? 2개죠. 2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분의 1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즉, 전체 실험 횟수 개수와 내가 원하는 것, A라고 정의한 것들이 몇 개냐? 2개 나옵니다. 3과 6이라고 했다면, 사건 A를 정의했다면, 그래서 3분의 1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 확률은 확률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2개의 확률을 보는 겁니다. 즉,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고, 표현은 PAB, PAB, 이런 식으로 3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사위가 짝수이고 두 번째 주사위가 홀수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처음에 사건 A 주사위가 짝수, 사건 B가 주사위가 두 번째 홀수입니다. 그걸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을 다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즉 A도 주사위 1이 6개, 주사위 B가 나올 수 6개 곱하면 36개가 되겠죠. 총 PAB에서 전체 표변은 몇 개 되면 36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가 짝수인 경우만 볼게요. 첫 번째 주사위가 짝수인 경우 여기가 되겠습니다. 다 되겠죠. 짝수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가 홀수인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입니다. 맞죠? 그럼 36분의 9가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0.25가 나옵니다. 즉 25%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결합 확률입니다. 이번에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사건 B가 이미 관찰됐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즉 B가 무조건 일어나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PA 바 B라고 표현합니다. PA 바 B를 이제 수학적인 걸로 풀어보면
PB가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중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맞기는 맞죠. 근데 앞에서 배웠습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중에 A가 일어나는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PB분의 PAB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기호인 요 표시를 해서 조건부 확률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거 보겠습니다. 예를 풀어볼게요. 사건 A, 첫 번째 주사위 눈이 짝수인. 사건 B, 두 번째 주사위 눈이 3의 배수인 사건. 자, 이것들을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표변 공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두 번째 주사위 3의 배수인 사건은 몇 개가 됩니까? 몇 개가 돼요? 3의 배수는 1, 2, 3, 4, 5, 6에서 3과 6.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첫 번째 주사위 눈이 짝수인 경우, 첫 번째 주사위 눈이 짝수인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자, 2, 4, 6입니다. 맞죠? 그러면 3개가 되겠죠. 그럼 2분의 3, 계산이 이상합니다. 자, 이게 무슨 실수입니까? 표변 공간을 생각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주사위는 몇 개입니까?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주사위 2개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돼요? 두 번째 주사위가 3의 배수인 사건을 따로 한번 모아볼게요. 배운 결합 확률에서 앞에 있는 표면 공간 이걸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먼저 3의 배수는 이거죠. 하나, 둘. 그래서 몇 개 됩니까? 6개 더하기 6개. 12가 됩니다. 사건 B는 12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 A는 첫 번째 주사위 눈이 짝수인 사건입니다. 즉 PAB입니다. PAB인 사건을 구해보면 두 번째 주사위 눈이 3의 배수일 때 짝수인 경우로 찾아내면 되겠죠. 자, 봅시다. 여기와 여기니까 색깔이 좀 뭐해서 좀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자, 3의 배수인 경우에 짝수인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이제 12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0.5입니다. 자, 사건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표변 공간을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독립사건을 볼게요. 두 사건 A와 B가 있는데 PAB가 PA와 PB를 만족하는 경우, 즉 따로 해도 독립적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 확률이 0 이상이고 B 확률이 0 이상이라면 P와 A의 확률도 0 이상이 됩니다. 즉 A와 B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PAB는 계산을 이렇게 하셔도 약분이 되니까 PA가 나옵니다. 즉 PAB는 서로 독립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B가 A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PA바 B는 PA하고 같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베이즈 정리라고 두 종류 조건부 확률 사이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PA바 B는 아까 보다시피 PB분의 PAB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문제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를 수도 있겠죠. BA 바 B를 구할 수 있지만 B 바 A가 문제의 조건 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게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혼용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게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자, B 바 A는 어떻게 됩니까? P 뭐예요? A분의 P B A, 즉 A B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서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의 PA를 곱하면 자, 인수 되겠죠. 즉 PA와 B는 뭐가 됩니까? PB 바 A 곱하기 PA가 됩니다. 즉 이게 맞죠?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여기 이렇게 바뀐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 필요한 거에 따라서 그거를 주어진 것들을 보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P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푸시면 돼요. 자, PB는 잘 보시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 중에 이건 좀 어떻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고 전체에서 S가 있다고 칠게요. 우선 PB니까 B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첫 번째 게 요걸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A가 아니면서 B가 되는 거 A 밖에 있지만 B가 같은 게 요거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이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B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위에 방금 배운 것에서 응용을 하면 A, B는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AC도 똑같습니다. 요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풀어내면 내가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를 보면 사건 A 주사위를 던져 짝수문이 나오는 사건, 사건 B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자, 사전 확률이라고 해서 선형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데이터를 관측하지 않고 주는 확률입니다. 자, 사전 확률이라고 해서 PA가 2분의 1,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 PB가 일어날 확률, B가 3분의 1입니다. 즉, 수치적으로 미리 관측하지 않고 수치적으로 나온다는 걸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실험하여 B 바 A가 3분의 2가 나왔습니다. 실제 실험증 나왔어요. 자, 그래서 가능도라고 해서 특정 조건 하에서 사건이 확률이 일어날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후 확률을 이제 구해봅니다. 자, 가능도란 건 조건부 확률을 자꾸 보시고 사후 확률은 자, PA 밥입니다. B가 일어나는 가운데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위에 방금 배운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식은 나온 확률은 PA, PB, PP, P바 A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수식으로는 못 풉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식으로 이걸 풀어야겠죠. 두 번째 수식을 그대로 넣어 볼게요. B는 뭡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뭐가 돼요? B바 A가 주어졌으니까 2분의 3 곱하기 PA 2분의 1.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오겠죠? 3분의 2가 나온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온 두 번째 첫 번째 나온 요 공식이죠. 요걸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이거니까 자, 이걸로 풀면 되죠. 밑에 거. 자, PB니까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PA 잘 보십시오. 더하기 헷갈리니까 한 번 더 볼게요.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반대로 뒤집으면 되죠. 앞에서 보시면 두 번째 거 요 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수식을 이용해서 자, 이제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 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베이지 정리. 특정 질병의 검사를 위해 특정 질병에 관련된 바이러스 유무가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의 질병 유무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의 질병 유무의 확률을 구하고 싶답니다. 즉 뭡니까? 질병은 걸려있는데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니까 양성이라고 부를게요. 이거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양성이 얼마나 될지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해결. 실제 특성 질병에 걸린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으므로 질병에 걸리고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의 수는 구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그래서 질병 검사에서 질병을 가진 사람이 0.01 확률로 질병을 가진다고 했을 때 질병을 가지면서 양성인 사람, 병원에 있겠죠? 0.99 확률이 나왔고 건강한 사람, 즉 질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양성인 사람 비율도 0.10도 16으로 비율이 양성이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원하는 게 P 질병 바 양성입니다. 그러면 앞에 배운 공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질병과 양성을 가진 거, 이거는
구해졌습니다. 해결. P 질병도 해결. 근데 P 양성이 없습니다. P 양성은 위에서 주어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 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P 양성은 P 질병 양성 더하기 P 질병 not complete 하고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양성 이걸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것도 주어지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풀어야 돼요. 자, 이것들을 그 다음 수식이 나올 겁니다. 앞에 방금 말한 수식에서 그리고 볼게요. P 양성 바 질병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P 뭡니까? 질병 더하기 또 뭐가 돼요? P 양성의 바 질병 C 이거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P의 질병 C 여기 나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P 양성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P 양성과 질병은 얼마입니까? 0.99 곱하기 P 질병 곱하기 0. 이거니까 0.0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풀었습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질병 양성 빠분의 질병 C는 뭐가 돼요? 좀 C라고 부를게요. 빨리 좀 부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질병 C도 양성이 0.1이 했습니다. 그러면 야는 0.01 곱하기 질병이 걸리지 않는 거. 질병이 걸리는 0.0이니까 질병이 반대급부는 0.99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0.99.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나 합니까? 답이 0.91입니다. 즉, 자, 이제 답을 해석해야 되니까 실제 양성인 사람이 질병에 걸릴 확률은 0.091이므로 10% 미만입니다. 이게 원하는 답입니다. 자, 이제 이게가 뭐냐? 페이지 정리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1000명 중에서 1명 정도로 어떤 암이 발생한다고 하자. 이 암을 조기 진단하는 진단키트가 있는데 암이 있는 경우는 99% 확률로 진단키트가 양성 반응이 나오고 암이 없는 경우에는 95% 확률로 진단키트에 음성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진단키트를 사용한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실제 암이 판정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게 뭡니까? 1000명 중에 1명이 어떤 암이 발생한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 일부 적게 P 암이 걸릴 확률은 0.001입니다. 그 다음에 암이 아닐 확률은 0.999입니다. 맞죠? 자, 암이 있는 경우 99%의 진단키트가 양성 반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진단키트에서 암이라고 하면 양성이죠. 양성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였습니까? 95%. 맞죠? 잘못 봤습니다. 99%죠. 그리고 암이 없는 경우에는 90% 확률 정도로 음성반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암이 없는 경우입니다. 암이 없는 경우에 음성 비율이 나올 거는 0.95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구하는 게 문제가 뭡니까?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 진단키트를 사용하여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실제 암으로 구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뭡니까? 양성이 나왔는데 실제 암에 걸릴 사람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구하는 거죠. 앞에서 배운 식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The P 양성바 암 곱하기 P암 그리고 이전에 방금 배웠던 거에서 자 풀어 쓰는 거 있죠. 요거를 해서 계산을 하면 0.02
확률이 나옵니다. 이렇게 확률은 계산이야 식을 맞추면 되지만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읽고 여기에서 맞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건들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부러 굳이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확률입니다. 자,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베이지 정리 응용을 볼까요? 증거에 따른 가설의 정확도는 증거에 따른 가설, 증상을 보고 원인을 추정하는 건 증상에 따라 원인, 그리고 이것들을 나중에 기계학습에 사용할 겁니다. 학습 데이터를 표현하는 D, 모델은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세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지 한번 볼까요? P, 그것도 어떻게 푼다? 앞에 공식 배웠잖아요. 그 공식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서야 퍼지가 왔습니다. 퍼지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값 인정하는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 퍼지 집합이라고 하는데 원소가 모임에 어느 정도 속한다는 것이고 명제는 참 거짓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부분적으로 참이거나 부분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참이거나 부분적으로 거짓이 되는 겁니다. 즉 소속 정도를 실수 0과 1 사이 실수값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키가 150부터 210이 있는데 소속을 어느 정도 포함되려면 어떤 특정 소속이 크다는 소속이 있겠죠. 150은 크지 않은 건가? 크지 않다는 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쭉 갈수록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 200 정도 돼야 되나? 오, 큽니다. 200 정도가 돼야지 뭐가 됩니까? 소속 정도가 1.0, 즉 크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소속 정도를 사용한 어느 항의평형은 작다, 평균이다, 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집합일 때는 딱 구분을 하죠. 결정 단계가 딱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퍼지 집합에서는 중간자적 입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퍼지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은 참, 부분적으로 거짓. 자, 170이 무조건 보통이다, 작다라고 판단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버리지에 속한 비율하고 쇼트에 속한 비율을 구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거 보시면 즉 180은 평균이다, 크다 라와의 값이 딱 끊기가 힘들다면 어떻게 됩니까? 크다와 에버리지를 확률적으로 수치적으로 실수값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값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퍼지 추론을 보시면 추론입니다. 소속 함수로 표현된 어느 항을 사용하는 표지 규칙들의 모음이고 어느 항의 기호적인 대응을 통한 추론 대신 수치적인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즉 수치값 입력에 따라 수치값을 출력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값을 보고 나쁘다, 와 별로이다, 그 다음에 팁은 적다. 여기 보시면 수치적으로 표현해서 어느 정도 포함관계를 적어서 계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좀 더 명확한 말을 하면 퍼지의 추론에서 중요한 게 퍼지 규칙들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퍼지 추론의 결과를 실수값으로 변환하는 것을 비퍼지하라고 합니다. 즉 위에 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포함이 됐다 안 됐다는 말로는 힘들지만 실수값으로 반드시 표현해야지 이걸 비퍼지화 시켜서 추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위에서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딱 끊어서 1, 2, 3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 2, 3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중간적 입장이 존재하고 중간적 입장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즉 1, 2, 3이면 명확하게 1, 2, 3입니다. 하지만 위에처럼 나쁘다, 별로이다, 좋다, 훌륭하다는 말은 1과 2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중간값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중간값을 인정해 줘서 이걸 수치화 시키겠죠? 수치화 시켜야지만 뭐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마지막 결론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치화하는 걸 비퍼지라고 부릅니다. 퍼지 개념으로 풀고 다시 컴퓨터가 풀기 위해서는 비퍼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걸 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지식 표현 거추로는 두 번째로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불확실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